한국 양궁이 전 세계에서 미친 존재감을 발휘하며 금메달을 쓸어 담는 데는 사실 현대차그룹의 숨은 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몽구 명예회장이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현대차그룹과 양궁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현대차그룹은 양궁에 대해 완전 몰입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갑자기 양궁에 관심을 가졌냐고요? 당시 정몽구 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 정말 최고가 되어야 하는 분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양궁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후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양궁을 스포츠 과학의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선수 맞춤형 장비와 훈련 도구들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은 3D 프린터로 선수의 손 모양에 딱 맞는 맞춤형 그립을 만들어줬습니다. 양궁 선수들에겐 손에 꼭 맞는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선수들은 보통 기성품을 사서 자신의 손에 맞게 직접 다듬곤 했는데 현대차그룹은 아예 처음부터 딱 맞게 제작해준 것이지요. 또한 활 내부의 미세한 손상을 잡아내기 위해 현대차그룹의 첨단 비파괴 검사 기술도 도입됐어요. 이 기술은 원래 자동차 부품 검사용으로 개발된 건데 이걸 양궁에 응용한 거죠. 그리고 선수들의 심리적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비전 기반의 심박수 측정 장치도 제공됐습니다. 이 모든 게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차그룹이 지원한 건 단순히 기술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양궁이 대중에게 더욱 친숙한 스포츠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체육 수업에 양궁을 포함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유소년 대표팀을 신설해 장비와 훈련을 지원했죠.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양궁을 접한 아이들이 성장의 국가대표가 되는 일종의 양궁 육성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양궁의 대중화를 위해 양궁 대회를 후원하고 메달리스트와 함께하는 양궁 교실도 운영했어요. 이건 그냥 대충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양궁을 사랑하고 이 스포츠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한국 양궁이 올림픽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는 현대차그룹의 지원 덕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 2024 파리 대회에서 여자 양궁팀이 단체전 10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것도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복사냉각 모자 덕분이라고 해요. 이 모자는 일반 모자보다 표면 온도를 최대 5도 낮춰주는 기능이 있어서 뜨거운 여름에도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줬죠.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대한양궁협회를 지원하면서도 철저히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강조해왔어요. 이들은 선수 선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오직 성적에 따라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덕분에 양궁협회는 어떤 파벌이나 불합리한 관행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국가대표를 뽑을 수 있었죠. 이러한 원칙 덕분에 양궁 대표팀은 언제나 최고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세계 무대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 양궁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선수 중심의 접근 방식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인 것이지요. 선수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협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엇보다 중시했죠. 이는 단순히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경기 외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오직 경기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최근 미흡한 지원으로 선수들이 불필요한 고충을 겪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와는 사뭇 다르죠. 이 사례는 스포츠 후원이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스포츠계가 양궁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선수 위주의 지원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6번째 골드 인증을 받아 전 세계 팬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이쯤 되면 스트레이키즈가 안 되는 게 뭐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기록의 행진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고 짜릿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미국 레코드 골드 인증입니다. 골드 인증은 쉽게 말해 축하해. 너희 앨범이 50만 장 팔렸어. 라는 일종의 트로피 같은 거지요. 미국에서 이 인증을 받는다는 건 마치 세계 음악시장의 심장부에서 큰 박수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음반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스트레이키즈가 6번이나 이런 박수를 받았다니 정말 대단한 것이죠. 2018년에 데뷔한 이들은 벌써부터 K-팝의 미래라는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체 제작돌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아이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프로듀싱까지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들이죠. 특히 방찬한, 창빈으로 구성된 스리라차는 팀의 음악적 심장을 담당하며 그들만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은 곡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성공은 미국 시장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특히 2023년에는 정규 앨범 5스타로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며 K-팝 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이키즈는 미국 외에도 일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월드 투어는 항상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요. 스트레이키즈는 K-팝 그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내에서 자생적인 팬층을 형성하며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가 현지에서 통하고 있음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덤의 규모를 넘어 그들의 음악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은 기존의 K-팝 그룹들이 주로 선보여왔던 팝 요소에 그치지 않고 힙합, EDM, 락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독특한 사운드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음악 팬들에게 신선함과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6번째 미국 골드 인증은 그들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세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매 앨범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키즈는 그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무대 퍼포먼스에서도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지요. 향후 스트레이키즈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더 큰 무대에서의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들의 음악적 실험과 독창성은 앞으로도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을 것이며 K-팝을 넘어선 글로벌 음악 트렌드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스트레이키즈가 꾸준히 자신들의 음악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할 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스트레이키즈의 6번째 미국 레코드 골드 인증은 그들이 이룩해온 수많은 성과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글로벌 성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들은 이미 K-팝의 대표주자로서 더 나아가 글로벌 음악씬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그리고 그들이 세계 음악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봅니다.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한국어를 12번째 공식 외국어로 채택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랭귀지 센터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어를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와 같은 명문 대학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왔으면 한국학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는 세계적으로도 권위 있는 연구소로 한국어와 더불어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프랑스의 파리 제7대학교는 한국어와 한국학을 주요 학문으로 다루며 학생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요.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특히 한국학과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시아에서도 한국어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일본의 도쿄대학교와 중국의 북경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주요 외국어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한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대학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과의 무역, 외교 활동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지요. 이 열기는 대단해서 매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많은 학생들이
원어로 콘텐츠를 이해하고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옥스퍼드 대학교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한국과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2024년 CNN이 뽑은 꼭 먹어봐야 하는 한국 음식 리스트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고 있자니 입에 침이 고이네요. 한국 음식은 그야말로 예술이죠. 입에서 터지는 다양한 맛과 향, 그리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별한 조리법까지. 그럼 CNN이 어떤 한식을 뽑았는지 하나씩 찬찬히 살펴볼까요? 먼저 김치입니다. 사실 김치 없이 한국 음식을 이야기하는 건 마치 피자에서 치즈를 빼는 것과 같죠. 한국인의 밥상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이 발효 음식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맛과 질감을 자랑하지만 모두 한국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어요. 김치 하나로도 뜨끈한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다는 거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할 겁니다. 두 번째는 불고기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고기의 유혹 불고기는 사실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로 유명해요. 얇게 썬 쇠고기를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에 재워 구워내는 이 요리는 한 입 먹으면 고기의 부드러움과 양념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지죠. 숯불에 구워 먹으면 그 향까지 더해져서 정말 환상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불고기는 여러 채소와 함께 싸먹을 수도 있어서 더욱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서진이네 2에서도 인기인 비빔밥입니다. 색깔과 맛의 하모니 비빔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 같아요. 하얀 밥 위에 각종 나물, 고기, 계란 프라이, 그리고 고추장을 얹어 쓱쓱 비벼 먹는 이 음식은 한 그릇의 한국의 맛을 모두 담고 있어요. 특히 전주 비빔밥, 돌솥 비빔밥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비빔밥도 있어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이처럼 맛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비빔밥은 외국인들도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다 라고 감탄하게 만드는 대표 음식이죠. 네 번째는 떡볶이입니다. 매콤달콤한 매력 한국의 길거리 음식의 대표주자, 떡볶이. 매콤달콤한 양념에 쫀득한 떡을 함께 먹으면 그 맛은 정말 중독적이죠. 떡볶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먹어봤을 음식인데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맛이에요. 요즘은 전통적인 고추장 떡볶이뿐만 아니라 크림 떡볶이, 로제 떡볶이 같은 다양한 변형 떡볶이도 등장해서 더욱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꼭 한 번은 도전해보는 음식 중 하나죠. 다섯 번째는 김밥입니다. 간편하게 즐기는 완벽한 한 끼 김밥은 한국에서 빠질 수 없는 간편식이에요. 김 위에 밥과 각종 재료를 올려 돌돌 말아 한 입 크기로 썰어낸 이 음식은 휴대성도 좋고 맛도 일품이죠. 소풍 갈 때나 간단한 식사를 할 때 김밥만큼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음식은 없을 거예요. 종류도 다양해서 참치김밥, 김치김밥, 돈가스 김밥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김밥은 최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요즘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여섯 번째 음식은 잡채입니다. 잡채는 당면을 고기, 각종 채소와 함께 볶아낸 음식으로 간장으로 간을 맞춰서 감칠맛이 뛰어나요. 당면의 쫄깃한 식감과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한 그릇만 먹어도 만족감이 큰 음식이죠. 특히 명절이나 잔치 때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먹으면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요. CNN이 잡채도 알고 있다니 놀랍네요. 일곱 번째 음식은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영양이 풍부한 닭고기에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고 푹 끓여 만든 음식이에요.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요. 복날에 삼계탕을 먹으면 더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삼계탕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날에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에요. 여덟 번째는 파전입니다. 파전은 밀가루 반죽에 파를 넣고 기름에 바삭하게 부친 전이에요. 부추, 해물 등을 넣어 다양한 버전으로 즐길 수 있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죠. 아홉 번째 음식은 갈비입니다.
한국식 BBQ의 정수갈비는 한국식 바비큐의 상징과도 같은 음식이에요. 갈비살에 특제 양념을 듬뿍 발라서 구워내면 그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숯불에 구워내는 갈비의 그 은은한 향과 함께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될 거예요. 갈비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즐거움도 큰 음식이라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요리 중 하나죠. 마지막 10번째 음식은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찌개로 구수한 된장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채소와 두부, 때로는 고기나 해산물 등을 넣어 끓인 음식이에요. 된장 특유의 깊고 진한 맛이 국물에 배어 있어 밥과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어요. 특히 발효된 된장의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기 좋은 따뜻한 한식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이죠. 이렇게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CNN이 선정한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음식들이 세계에 소개되고 널리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세븐틴의 라이트 히어 월드 투어인 US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투어는 세븐틴의 2023년과 2024년 음악 활동에 정점을 찍는 대규모 이벤트로 특히 미국에서의 티켓이 빠르게 매진되면서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실감케 하고 있지요. 투어는 10월 12일과 13일 한국 고향 스타디움에서 시작하여 미국 내 여러 주요 도시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국 투어 일정으로는 로즈몬트, 벨몬트 파크, 샌안토니오,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도시에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공연 중 하나는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형 공연으로 티켓 오픈과 동시에 빠르게 매진되어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지요. 세븐틴의 미국 투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적이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팬들은 예매 사이트에 몰려들었고 각 도시의 공연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지요. 이는 세븐틴이 가진 글로벌 영향력과 팬들과의 강력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특히 세븐틴의 이번 투어는 비더선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미국 투어로 그간 그들이 쌓아온 성과와 글로벌 인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븐틴은 2023년 앨범 FML을 통해 K-팝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6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제음반산업협회에 의해 202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인정받았으며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서 K-팝 그룹 최초로 메인 무대에 오르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라이트 히어 월드 투어인 US는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VIP 패키지를 구매한 팬들은 공연 전 사운드 체크에 참여하거나 특별 제작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은 팬들에게 단순한 공연 관람 이상의 의미를 주며 세븐틴과의 소통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지요. 세븐틴의 미국 투어는 단순히 그들의 음악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투어의 티켓 매진 소식은 그들이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음을 증명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세븐틴의 이번 투어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음악적 여정의 일부분으로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진화해 나갈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들이 보여주는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는 단순한 K-팝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라이트 히어 월드 투어인 US는 세븐틴의 이러한 여정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자리로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소주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상을 보면 정말 흥미롭죠. 과거에는 한국 내에서만 주로 소비되던 술이었지만 이제는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외국인들의 반응과 함께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에서는 소주가 한국의 보드카로 종종 비유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로 보드카나 데킬라 같은 강한 술을 즐기기 때문에 소주를 처음 마셨을 때 비교적 부드러운 맛에 놀라곤 해요.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의 한인타운에서는 이미 소주가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유명 바텐더들이 소주를 칵테일에 활용하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소주를 접하게 되었어요. 한 미국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주를 처음 마셨을 때는 물 같았어. 그래서 몇 잔 더 마셨는데 그 뒤에 훅 올라오는 알코올 느낌에 깜짝 놀랐지. 그 후로는 소주가 아주 친숙해졌어.
한국의 소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 덕분에 미국에서도 소주는 새로운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와인이나 맥주 같은 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소주를 한 잔에 쭉 들이키는 한국식 음주 문화는 유럽인들에게 조금 낯설게 다가올 수 있어요.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술을 천천히 음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소주를 와인처럼 한 모금씩 마셔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해요. 프랑스 친구 중 하나가 이건 한 잔에 다 마시기엔 너무 아까워. 와인처럼 천천히 마셔야 그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유럽에서는 소주를 작은 잔에 따르고 천천히 향과 맛을 즐기면서 마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소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술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소주도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고 있죠. 일본의 사케나 중국의 바이주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소주가 아시아인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일본 친구는 사케랑 비슷한데 또 다른 맛이 있어. 사케보다 더 깔끔하고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나아가 아시아에서 소주는 단순한 술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면서 한국 문화 팬들 사이에서 소주는 더욱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었지요. 중동에서는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국가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소주가 몰래 거래되기도 하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소주를 즐기기도 해요. 소주의 투명하고 깨끗한 외관이 중동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주의 부드러운 맛이 강한 알코올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어요. 한 중동 친구가 말하길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라서 조금 망설였지만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워서 놀랐어.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술이 있다니 신기해라고 했어요. 이처럼 중동에서는 소주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최근에는 소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소주의 부드러운 맛이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우러져서 칵테일로 만들어 마시기 딱 좋거든요. 예를 들어 소주 모히토, 소주 마가리타 등 소주를 활용한 창의적인 칵테일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 외국 친구가 소주 칵테일을 마시고는 이거 진짜 맛있어. 보드카나 럼으로 만든 칵테일보다 훨씬 가볍고 술맛이 덜해서 더 많이 마실 수 있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소주가 가진 독특한 맛과 향이 칵테일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죠. 소주가 단순한 술을 넘어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소주도 함께 주목받고 있고 이로 인해 소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소주를 마시면서 슬픔을 달래는 장면을 본 외국인 친구가 나도 소주를 마시면서 드라마처럼 감정에 빠져들어 보고 싶어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소주는 한국의 감성과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처럼 전 세계에서 소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술을 찾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주는 한국 문화와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각국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주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즐겨지죠. 이제 소주는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소주 한 잔을 부딪히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맛과 문화를 함께 느끼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참 멋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샤샤TV였습니다. 샤샤TV는 기분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